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설 명절 내내 중국의 딥시크라는 그 AI GPU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전자한테 HBM 거래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서 오늘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황이 몇 년 전에 삼성전자를 한번 찾아왔죠, 한국에. 그랬는데 삼성전자한테 대우를 제대로 이제 받지를 못했고 그 이후부터 젠슨 황은 한국에 안 옵니다. 그런데 젠슨 황이 삼성전자의 HBM 거래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이것도 이거지만은 뭐 중국의 랑원평이가 딥시크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AI 시장이 폭탄을 터뜨렸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27일 날은 17%, 846조가 증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20조니까 삼성전자의 대략 한 2.78배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한 9% 반등했다가 어제 수요일 날 또 4.10%가 또 하락했습니다.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로서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내일 주식시장이 개장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은 작년이 아니에요. 23년 9월부터 이 HBM3 1을 콜테스트를 하고 있었다고 신문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1년 몇 개월 동안 지금 콜테스트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삼성전자에다가 젠슨 황이 거래 불가를 선언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 많은 곳에서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현재까지는 사실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약간의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젠슨 황이 이게 한국 경제에서 벌써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젠슨 황이 왜 이러나 하고 술렁술렁 거린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전영현 이제 삼성전자 DS 부분의 이제 부회장이 지난해 9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만난 이후에 젠슨 황 이게 9월이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하고 전영현 부회장하고 만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업계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이게 이제 GDNet에 벌써 작년 10월에 이게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작년에 이제 9월 30일인가 이랬을 때 엔비디아에서 HBM3E 때문에 평택 캠퍼스를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실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거는 이제 한국 경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 날짜가 나온 게 1월 19일 어제입니다. 어제 1월 29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굉장한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젠슨 황이 삼성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나왔냐면 엔비디아의 고위 임원이 삼성전자 경영진 앞에서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고객사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 제품의 기술력에 대해서 또 우려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얘기했어요. 고객을 대하는 자세, 그 다음에 HBM의 기술력. 이게 뭐 다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삼성전자한테 면박을 준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또 지난해 2월께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삼성전자의 프로정신의 실종과 거짓말에 굉장히 실망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11월엔 또 삼성전자 천안 HBM 패키징 라인을 실사한 후에 엔비디아 직원이 혹평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한 고위 경영자는 젠슨 황이 삼성전자 경영진에게 고위 임원이 자주 바뀌어서 믿고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젠슨 황이 의도된 행보가 아니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젠슨 황이 이게 세스 2025에서도 자기네 그거죠. RTX 50 시리즈에 GDDR7을 삼성 거를 받아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론 제품을 썼다. 그러고는 또 하루 뒤에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GDDR7을 만드는 것으로 안다.
이걸 사람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건지 장난치고 있는 건지 이런 얘기가 지금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루어지는 그 찰나에 젠슨 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삼성과 HBM 거래 불가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순당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삼성의 HBM 고대익 공정을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공정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년 몇 개월 동안 HBM3를 퀄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좀 빨리 이렇게 퀄 테스트가 통과되면 서로 잡음이 없을 텐데 이게 퀄 테스트가 길어지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불필요한 말들이 나온 거예요. 인생사가 다 같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이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일이 빨리 이렇게 탁 끝나면 되는데 이게 길어지면 말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설계, 뉴 디자인이 필요하다. 삼성에겐 희망이 있다. 이런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울질을 했죠. 그동안 이러다 희망 고문을 했죠. 못 믿겠다고 다 마침표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29일 날 젠슨 황 CEO는 인텔 AMD의 X86 얼라이언스 이게 원인인 것 같아요. 이 X86 얼라이언스에 대응하기 위해 아키텍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서 반 엔비디 요게 X86 얼라이언스가 반 엔비디아의 그런 어떤 그 집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를 또 한번 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인텔하고 이제 AMD하고 X86 이제 얼라이언스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뭐 브로드컴, 델도 있고 구글도 있고 슈레퍼크도 저 엔터프라이즈도 있고 HP도 있고 레노바도 있고 메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 레드햇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미국에 있는 빅테크는 다 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여기 딱 보면 반 엔비디아 그 연합군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여기에 들어갔다고 명시적으로 표시는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젠슨 황의 말을 들어보면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거대 기업 간의 관계에 새로운 걸림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젠슨 황은 또 이날 대만의 TSMC를 높이 평가하면서 삼성의 잦은 리더십 변화, 협력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뭐 직설적인 얘기를 그냥 막 해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하고 AMD의 X86 얼라이언스가 삼성전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엔비디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냥 객관적으로 딱 보면 X86 얼라이언스가 반 엔비디아의 그 연합군을 형성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젠슨 황이 삼성과 거래 중단을 선언을 했다는 것은 기술 매체 더블 시텍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더블 시텍을 구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외국에 있는 관련 그 자료도 여러 개를 찾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더블 시텍에서 말하기를 삼성은 그동안 끈질기게 엔비디아의 HBM 공급업체,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그 벤더에 들어가려고 끈질기게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걸림돌에 직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HBM3에서 한 차례 엔비디아의 사전 테스트에서 발열, 오버히팅이죠. 이런 IT 기계에서 발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이거는 뭐 도저히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젠슨 황이나 삼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면서 여전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이런 말, 립 서비스가 계속 나왔어요. 우리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또 맞고 막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을 같은 반열인 예비 거래 업체에 두고 줄다리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가격까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HBM3를 뭐 SK 하이닉스의 거의 반값으로 뭐 제시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거래 불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스 2025에서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그런데 재설계, 뉴 디자인, 그러니까 재설계가 아니에요. 뉴 디자인이니까 디자인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잖아요. 기존에 했던 그 어떤 HBM3E 8단 11단을 쪼물락쪼물락 하지 말고 완전히 바꾸라, 버리고 새로 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삼성의 그 희망 고문 같은 이런 시그널이 지금은 폭탄으로 그냥 돌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세스 20 이후라든가 그 이후에 보면 삼성전자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삼성 얘네들 시간을 주고 기다려서 뭐 이렇게 해라 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젠슨 황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삼성에게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젠슨 황이 또 얘기하기를 삼성의 리더십 부재, 그 다음에 삼성에 대한 실망감. 제가 이번 그 설 명절 가운데도 어떤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삼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한 글을 썼는데 이재용 회장이 없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 2월 3일 날 2심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삼성의 리더십은 이재용의 리더십이잖아요. 없어요. 없으니까 엔비디아에서는 그럼 누굴 믿고, 만일 오너인 이재용 회장이 나서서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앤서니 가레파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제가 밑에 또 원문을 보여드릴 거예요. CEO 젠슨 왕이 말했듯이 엔비디아는 신뢰 문제로 인해서 삼성의 HBM 메모리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전에 긍정적인 발언 다 그거 립 서비스죠. 엔비디아는 AI GPU에 대한 삼성의 HBM3 메모리 인증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실패할 경우 엔비디아는 HBM 공급을 위해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GB200에서 발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삼성에 하고 거래 불가를 했을까? 이게 얘기가 참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 왕은 이제 HBM의 기술과 품질에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 임원의 리더십, 직원들의 태도, 기업 문화 이런 걸 다 지적한 거예요. 이거 지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품질 문제, 기술 문제, 삼성전자 임원들의 리더십, 직원들의 태도, 기업 문화 다 밝혀진 거잖아요. 젠슨 왕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하기를 삼성과 엔지니어링을 신뢰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여기에 됐으니까 당신네하고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 이렇게 젠슨 왕이 딱 이렇게 잘라버린 거죠.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고객이지 직원이 아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걸핏하면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하는 행동을 멈추라. 나는 삼성전자의 HBM 제품과 엔지니어를 신뢰할 수 없다. 고위 임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하면서 거래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외면적으로 나타난 이게 전부 다 삼성전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출처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이날 회견이라고 했거든. 29일이라 그래요. 근데 더블시택이라는 어떤 매체가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뭐 TWEAK 타운이라는 이런 그 매체도 있거든요. 저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여기는 이제 스페인 업체는 이게 이제 그거 같아요. 이제 스페인어 같아요. HBM3 두고 엔비디아와 삼성이 교환한 성명. 우리는 전문성의 부족과 거짓말에 매우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지금 이게 엔비디아에서 하는 얘기를 이게 어디 그 글을 참조를 한지 모르지만 이 업체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요즘은 뭐 이게 원문 영어로 돼 있지만은 한글로 이렇게 잘 번역이 되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쫙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여기에 다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엔비디아 등 거래 업체에 대해 보여준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관행이나 태도를 꼬집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이런 건 감히 이제 삼성전자한테 말을 못 하는데 엔비디아는 젠슨 왕은 콕 집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비즈니스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삼성 파운드리 같은 건 우리가 잘 알려진 것처럼 딱 누가 이제 팹리스에서 도면을 들고 오면 조 단위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막 이랬던 태도들, 고압적인 태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젠슨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자사의 그래 엔비디아의 발주처가 될 엔비디아에게 사사건건 전화로 따지듯이 묻는 태도, 자칫 가불이 바뀐 고압적인 태도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전에도 좀 나왔던 걸 제가 알고, 그래도 나왔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영진이 임원진이 수시로 바뀌고 또 저 얼마 전에 또 바뀌었잖아요. 뭐 DS 부분이라든가 뭐 파운드리 부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로서는 불편하다는 거죠. 믿었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고객기지 직원이 아니다. 갑질을 한 거예요. 이게 갑을이 바뀌어버린 거죠. 엔비디아가 갑이죠, 당연히. 갑인데 삼성전자가 갑인 것처럼 엔비디아에 전화해서 그냥 뭐 질문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고압적인 자세,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품과 엔지니어를 믿을 수 없다. 고위 임원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거래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참 모든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이 여기에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앞서 이제 엔비디아는 희망을 얘기를 했어요. 뭐 립서비스라고. 근데 이 희망을 깎아버린 거예요. 그냥 싹을 그냥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삼성의 고능의 GDDR7을 엔비디아의 블랙웰 그 플랫폼에 공급하기로 했으나 마이크론으로 납품처를 바꾼 거로 알려져 있다. RTX 50 시리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이제 이번 저 HBM3의 발주 대상에서도 제외를 해버렸어요. HBM3를 지금 소량을 받고 있고, 그거를 이제 중국으로 가는 H20이라든가 H800이라든가 이런 게 썼다고 알려졌는데, 이번에 아예 그거를 그냥 커트해버린 거죠. 아예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충격인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죠. 지금 엔비디아에 그래도 조금 들어가고 있던 HBM3를 발주 대상에서 그냥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WC텍이라든가 엔가젯이라든가 이런 외신들, 이게 좀 공신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군데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엔비디아 갖는 위상 대단하죠. 네, 가만히 삼성이 HBM 등의 공급 라인을 확보하는 것은 이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뭐 M7을 비롯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엄청나게 지금 HBM을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매우 중요한데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안 사겠다, 거래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너무 지금 굉장히 지금 쇼킹한 거죠. 이처럼 엔비디아가 대만 공급 업체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만의 뭐 업체들이 HBM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는 매우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이 젠슨 황의 이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얼마나 이게 사실인가도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 군데 많이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뭐 엔비디아 CEO, 삼성 HBM 제품이나 엔지니어 신뢰할 수 없어 거래를 거부했다. 이런 글이 뭐 이렇게 막 올라와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또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제 팩트 체크가 될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뭐 WCCF 테크라고 하는데 엔비디아의 CEO 젠슨은 삼성의 HBM 공정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혀 뭐 한국 거래 기업과 한국 거대 기업과 거리를 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여기는 또 저 X에도 지금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왜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쭉 제 블로그에 지금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봐서는 젠슨 황이
여러 가지 지금 참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지금 폭발한 거 아니냐. 그 가운데는 이거 X86 얼라이언스하고 관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 뭐 여기에 쟁쟁한 빅테크 기업들이 다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삼성전자하고 어떤 관계지? 브로드컴도 뭐 삼성 보고 사실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데일하고 HBM 얘기는 사실 안 나왔어요. 구글은 HBM 관계 있죠. 슈레패커드, HP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레노버도 이것도 사실은 그렇고 메타라든가 이런 지금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레드햇이라든가 여기 구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브로드컴하고는 사실은 이런 지금 6개 기업은 HBM하고 삼성전자가 걸려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모종의 어떤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젠슨 황이 삼성을 거절하고 거래 불가 딱 선언을 하고 SK 하이닉스는 그러면 SK 하이닉스 이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만 벤더로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참간이 지나면서 여기 후속 기사가 올라오는 걸 봐야 조금 그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